반갑습니다. 꿈 분석 심리 상담사 토정 박재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박으로 돈 버는 창업 3탄 역학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에너지 지원이라는 게 무엇이나요? 에너지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에너지라는 것은 우리는 흰 색깔 있죠. 흰 색깔이라는 것은 얼음이라든지 눈이라든지 우리가 파도가 친다든지 안 그러면은 폭포를 만났을 때라든지 그 이빨이라든지 사람 나이가 먹으면 머리가 휘죠. 네네, 그다음 동물들도 이렇게 가죽을 벗겨보면 휘죠. 네네, 수박 같은 거는 겉은 푸르지만 속은 휘죠. 예예.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비행기가 날아가면 또 희게 줄을 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하늘의 별, 달 모두 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동식물뿐 아니고 모든 사물들이 흰 것이 에너지원이고, 특히 김치라든지 이런 꽃감 같은 거 말리면 흰 진이 나고 효소가 나오는 그것이 에너지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엄마야, 처음 듣는 그런 거라서 참 새롭다, 심오하네요. 그리고 가스의 법칙은 설명해 주세요. 우리 대나무 마디 있죠? 네네, 대나무 마디하고 그다음에 사람 손마디 있죠? 네네, 그다음 계곡에 가보면 그 물이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이 밑에서 지열이 올라와 가지고 식어가 물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아카시아 나무 보면은 그 가시 나와 있죠. 예예, 그다음 보리밀 마디가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러니까 이렇게 모두 가스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는 가스라는 것은 에너지의 어떤 그 새로운 모습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휘발성되는 것이죠, 수증기가. 아, 우리 쉽게 말하자면은 먹고 싸고 하듯이 우리도 몸속에 가스가 다 있으니까 빼야 된다는 그런 원리인가요? 빼야 된다는 원리라기보다는 그 가스라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는 대나무라든지 손마디라든지 목이라든지 겨드랑이든지 가스가 나가는 그 통로를, 그러니까 우리는 아, 가스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데, 가스의 법칙이라는 것은 그런 통로를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특히 우리는 그 방 안에 보면 거미줄체가 있죠. 네네. 특히 모서리에 거미가 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겨울 동안 이렇게 보면은 벽 사이에 이렇게 온도를 이렇게 높이지 않습니까? 네네. 높이면 그게 습기가, 그러니까 수증기가 올라가 식어가 벽 쪽에 이제 올라가다가 보면은 모서리 쪽에 수분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그 어떤 거미가 줄을 쳐서 무슨 곤충을 잡아먹는 것이 아니고 습기를 먹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는 가스의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숙성의 법칙은 무엇이나요? 우리는 그 술 담그는 거 있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밥을 한다든지, 또 그다음에 우리는 옛날 변기통 같으면 똥을 이렇게 숙성을 시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 그러니까 우리 학교 교육도 좀 숙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이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가지고 익었는 그 단계를 숙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충전의 법칙은요? 충전의 숙성은 조금 기간이 있어가 중간에 사용할 수가 없죠. 네네. 밥을 하도 중간에 불 끄고 하면 밥이 안 되고, 또 그다음에 무슨 우리가 물을 끓이다가도 중간에 그 가스를 잠가 버리면 안 되지만은, 그 충전이라는 것은 조금 단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마트폰 같은 거 충전하죠. 네네. 우리가 하루 저녁에 자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루 저녁에 네네. 자고 나면 힘이 다시 어는 것도 충전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충전은 좀 아, 단시간, 그리고 충전은 뭐 100%안 해도 사용할 수가 있죠. 예예. 숙성과 차이는, 숙성은 그 길면서 그다음에 시간이 중간에서 중도에 하면은 사용을 못 하지만은 충전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 에너지 이동의 법칙은요? 물이 얼면 얼음이 되죠. 네네. 녹으면 또 물이 되죠. 예예. 더우면 다시 수증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다른 형체로, 같은 에너지인데 다른 형체로, 또 특히 더 크게 이야기하면은 그 수증기가 올라가면 구름이 되고, 구름이 다시 비가 되고, 비가 다시 나무나 풀이 되고, 그다음에 뭐 생물이 먹으면 생물이 되는, 이런 것도 에너지 이동의 법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흡수의 법칙은요? 우리는 물이 아래로 내려간다고 볼 수 있죠. 예예. 그거는 일반적인 상식이지 않습니까? 휴지를 푼다든지 안 그러면은 우리가 그 어떤 스펀지를 가지고 물에 담그면 물이 담겨 올라오죠. 예예. 스며들지요. 이거는 흡수의 법칙입니다. 수증기가 공중에 음. 올라가는 것도 흡수의 법칙인데, 가을 하늘 구름이 좀 높죠.
네네. 가을 하늘이 좀 찹지 않습니까? 여름에 비해서. 네네. 찹기 때문에 더 스며 가지고 흡수가 돼가 위로 올라가는 그런 장치. 그렇기 때문에 흡수라는 것은 내가 이익이 되는 곳, 그러니까 내가 불안전할 때 안전한 쪽으로 이동하는 그것이 에너지 이동의 법칙도 되면서도 흡수의 법칙도 됩니다. 그렇구나. 그럼 분열의 법칙도 설명해 주세요. 수증기가 하늘에 올라가면 구름이 되죠. 예예. 구름이 되면 어떻습니까? 하늘 전반을, 그러니까 우리 지구 대기권을 덮지 않습니까? 예예. 덮은 위에서 그 하늘에서 보면 햇빛이 비출 거 아닙니까? 예예. 햇빛이 비치면 허공에 있는 대기권이 그 녹아가지고 그 구름 위로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좀 냉각이 되지요. 예예. 냉각이 되면서 이제는 그 굳어져가 있는 구름이 냉각이 되면 갈라집니다. 아. 갈라지면 이렇게 우리가 과일 같은 거 알알이 떨어지듯이 그렇게 떨어지는 게 바로 비죠. 그러면 시간의 법칙에 설명해 주세요. 우리는 보통 보면은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는 생활할 때 어떤 그 시간이 공간을 이동하는 그런 작용도 됩니다. 우리가 음. 거리를 이동할 때 시간 걸리죠. 예예. 근데 시간이라는 것은 막연하게 그런 시간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하면은 과거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과거를 생각하면 우리는 과거 생각이 나죠. 예예. 어릴 때 우리는 뭐 친구들하고 놀았다든지 그런, 안 그러면 좋은 기억, 나쁜 기억 전부 다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예예. 생각이 날 때가 바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우리는 살아가는 게 시간이라기보다도 그다음에 또 아. 미래 희망을 하고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희망을 하는 경우가 있죠. 네네. 그러니까 미래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꼭 현재만 가지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그거를 같이 이렇게 시간을 나누라는 그런 말씀인가요? 나누라기보다는 이제 그 시간이라는 개념이 꼭 현실에만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예. 희망을 가지면 미래가 되고 과거를 아. 회상을 하면 과거가 되기 때문에 현재를 중심으로 해서 과거와 미래가 이렇게 짜집기가 되죠. 예를 들어 가지고 아. 울산에서 서울을 간다면 충청도쯤 되면 양쪽이 다 이어주죠. 네네. 그리고 이어주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그 음. 지역적인 연결과 같이 시간도 연결이 됩니다. 예. 그러면 마음의 법칙은요?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는 그냥 뭐 생각하는 걸 마음이라 하죠. 예예. 그걸 자칫하면은 우리는 마음이라고 속기 쉬운 망상입니다. 우리는 음. 볼 때 눈으로 보죠. 예예. 들을 때 귀로 듣죠. 예예. 그런데 볼 때 눈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눈이 아니고 우리가 마음으로 봅니다. 그 마음이라는 음. 것은 뭐냐면은 보는 본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귀를 들을 때 듣는 본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대나무 마디가 있다 하면은 대나무가 마디 있는 걸 모르지 않습니까? 네네. 모르는 것을 보고 그냥 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마디의 작용점을 알아야 되겠죠. 어. 작용점을 안다면 대나무 하나만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고 보리 밀이라든지 전부 다 이렇게 우리 손마디라든지 안 그러면 계곡이라든지 뭐 이런 모든 것을 전부 다 보고 인식을 하고 통째로 이렇게 통합적으로 아는 것이 바로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운명의 법칙은요? 운명이라는 운을 알면 되죠. 운이라는 예예. 것은 뭡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환경과 조건을 우리가 통째로 생각하는 것이 운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음. 그냥 우리 보통 보면 사주팔자 운명대로 산다 하죠. 예예. 운명대로 뭐 다 같은 사주팔자인데 운명대로 안 살죠. 예예. 이것은 뭐냐면 자기가 어떤 조건과 환경이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운명이라 하고 숙명하고 좀 다릅니다. 아. 운명이라는 것은 고칠 수가 있지만 숙명 같은 거 자기 부모 같은 거 고칠 수가 없죠. 예예. 뭐 어떤 사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자기 그 뭐 아버지가 이제 뭐 죽고 나면 다른 사람을 입적하는 그런 것도 뭐 숙명이라 할 수가 있지만 그거는 숙명이라기보다는 좀 운명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운명은 고칠 수가 있고 숙명은 고칠 수가 없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운명은 나의 살아가는데 환경과 조건은 운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다양하시네. 그리고 죽음의 법칙은 또 뭘 말하나요? 사람은 죽죠. 예예. 죽는데 안 죽습니다. 왜 안 죽느냐 하면은 우리는 기절해 가지고 어떠가 죽었는 사람들 어떤데 깨어나서 물어보면은 "어떻게 살아나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승을 갔는데 그쪽에서 무슨 그 황천을 배를 타라 그러는데 "못 타도록 너는 아직 때가 안 됐다." 밀어버리죠. 예예. 밀어버렸을 때 살아왔는 그런 이야기를 가끔씩 듣지 않습니까? 예예. 그래 들었을 때 그 사람은 혼마 갔습니까? 몸도 갔습니까? 몸도 같이 가죠. 몸도 갔기 때문에 남의 눈에는 죽음이 보였지만은 자기 자신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죽지 않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계획과 모든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리적인 죽음,
이라기보다는 이것은 물리적과 영혼과 물리적이 사실 똑같이 가는데 예, 나무의 눈에만은 없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아, 초등학교 6학년 졸업을 해가 중학교 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초등학교 학생 그 재학생이라 선생의 눈에는 뭡니까? 그 사람 학적부만 남죠. 그 네네. 학적부는 영어이라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 몸도 중학교에 갔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같이 이동합니다. 그런데 음, 나무의 눈에만은 죽음이 있죠. 그러나 음. 자신만 안 죽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아니, 안 그래도요, 저희는 자연의 법칙 하면은 예,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만 알고 있는데, 예. 이렇게 자연의 법칙 속에 이렇게 진짜 다양한 에너지들이 있다는 거, 법칙들이 있다는 걸 진짜 오늘 잘 배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칙들을 가지고 꿈을 활용을 해서 우리는 그 가정에서 재테크를 활용을 한다든지 지혜를 활용한다든지 또 건강 문제를 해결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